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훈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달라진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를 우리 대학들의 입학사정관분들께서 모여서 이 평가 요소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죠. 우리가 흔히 4대 요소라고 하는 이 평가 요소였는데 학업 역량과 전공적 합성,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하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4대 요소의 항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아마 확인해 보셨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제대로 감도 안 오고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조금은 애매한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좀 새롭게 개선한 내용들을 2022년 2월에 발표를 했는데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역량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서 왜 이 4대 요소가 이 세 가지의 역량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각각의 역량들에서 실제로 필요한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분석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역량들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업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은 과거에 이 4대 요소 기준의 학업 역량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왜 달라지지 않았냐? 대학은 기본적인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학업 역량이 좀 낮은 학생들이 우리가 흔히 입시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학교, 최상위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적응을 못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들은 학생들한테 그 대학교 수준에 맞는 기본적인 학업 성취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이쌤이 작년, 재작년 항상 누누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였죠? 네, 학업 성적이었죠. 이 학업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생활기록부 속에서 학업 성적이 좀 낮게 나온 학생들이 뭔가 비교과적인 영역이라든지 다른 역량들로 뒤집어 엎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학업 역량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4대 요소에서의 학업 역량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으나 의미를 조금 명확히 했다라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자, 의미를 좀 분석을 해보면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으로 굉장히 의미를 조금 함축시켰다라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학업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진로 역량입니다. 이 진로 역량은 사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공적 합성이라는 그 과거의 4대 요소의 한 영역을 확장시킨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 이쌤이 진짜 1년 전, 2년 전 영상들을 쭉 보시면 또 라이브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학업 성적인데 이 학업 성적 외로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포인트는 나의 진로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말하면서도 솔직히 소름 돋는데 저 이쌤이 과거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보고서화돼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대학에서요. 그래서 저 이쌤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실 대학 합격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매번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만 공부하셔도 컨설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전공적 합성이라는 영역은 사실 대학에서의 평가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로 역량이라는 건 고등학교 학생들의 관점에서 이 대학들이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학생이 희망 전공에 맞춘 활동이 존재한다는 인식, 이게 뭐냐? 전공적 합성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전공에 대해서 내가 전공에 적합한지를 보는 게 뭔가 자꾸 전공 속에서 좀 협소하게 그런 활동들이라든지 나의 그런 경험에 대한 과정들을 녹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철학과를 준비하는데 철학과 관련돼서는 무슨 활동해야 돼? 이렇게 고민이 많다 보니까 진로 역량이라고 우리가 방향성을 좀 확장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학생의 경험이라든지 활동 이런 부분들을 과정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게 만들자. 이게 이 연구의 포인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는요, 여러분.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나의 진로 방향, 진로 과정에 맞춰진 학교 활동들을 보여줘서 나의 생활 기록부만 보더라도 어떤 진로 방향성, 진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낸다면 여러분들은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충분히 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 공동체 역량은 저 이쌤에게 직접 입시 컨설팅을 받은 학생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항상 4대 요소에서 발전 가능성과 인성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아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제로 잘 준비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알아서 이 부분은 다 녹여져 있다. 그래서 대학들이 인성과 발전 가능성 영역은 알아서 평가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 방향성에 맞춰서 활동만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저 이쌤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대학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인성 영역과 발전 가능성의 영역을 합쳐서 공동체 역량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정말 소름이 돋아요. 왜? 저 이쌤이 지금 연구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러한 방향성이 결국에 대학에서 지금 진행되는 방향성과 일치한다라는 사실에서 첫 번째 놀라움.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부터 제가 지금 학교에서 입학시켰던 학생,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 설계해서 여러분들 케어하고 상담해서 합격을 시켰던 사례가 결국에 저의 방향성이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지금 내놓은 방향성과 일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말 잘 연구하고 다시 공동체 역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인성은 교육적 의미는 높지만 매우 추상적이고 평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생활기록부 보고 그 학생의 인성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 이쌤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인성과 발전 가능성의 영역은 우리 학생이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을 때 그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인성 영역은 추상적이고 평가하기가 어렵고 또한 교사 추천서도 폐지가 되고 또 앞으로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될 것이고 생활기록부 평가 영역도 축소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비학업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학업적인 요소는 사실 성적이라든지 세특을 통해서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영역들이 축소되면서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 영역을 뭔가 구체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은 기존의 인성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발전 가능성 영역에 리더십 영역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으로 탄생을 시켰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인 이러한 학업 역량, 그리고 이제 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의 세부적인 그런 평가 기준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할 때 평가하는 방향성과 지금까지 이쌤이 분석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았던 그런 정보들의 방향성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대학에서 새롭게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그리고 이 개선안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